국가보훈부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의 공동 프로젝트 스틸러브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입니다. 한반도에 깊은 상처를 남긴 6.25. 당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16개국이 이름도 위치도 모르던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전투병력과 무기를 지원했는데요. 참전 유엔국 16개국 중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적과의 전투에서 전승을 거둔 참전국이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인데요. 지난 스틸러브 시즌 1에서도 6.25 전쟁 참전국 에티오피아 강류부대 이야기 전해드렸던 적이 있죠. 오늘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이수덕 사무총장, 그리고 따뜻한 하루의 나눔지기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정희태 배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한 분 한 분 짧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먼저 사무총장님부터요. 네, 저는 1979년도에 해군사관학교에서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하고 해병대에서 한 15년간 군 복무를 하다가 원치 않는 부상을 입고 상위 군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상위 군경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이수덕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사무총장님 인사 먼저 해주셨고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배우님. 네, 오랜만입니다. 인사 말씀 짧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따뜻한 하루라는 NGO 단체 나눔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희태입니다. 네. 우리 이수 사무총장님 말씀드리니까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일전에 에티오피아 한번 강류부대 할아버지들 뵙고 왔었는데 이 자리에 또 함께 참석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사무총장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스틸러브 시즌 2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유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준 한국전쟁의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저희가 오늘은 또 마련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저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일면식도 없는 먼 타국의 아주 조그만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본인의 목숨 바쳐서 그 나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오신 거란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강류부대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위로와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ARS 1877-1752로 전화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ARS 번호 1877-1752번입니다. 오늘 두 분과 나누는 이야기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총장님 앞서 20년 넘게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진짜 많은 일들, 진짜 많은 것들이 기억나실 것 같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꼽아주세요. 제가 여쭤보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어려운 회원들 복지를 위해서도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해에서는 또 베트남 전쟁, 6.25 전쟁 참전해서 부상을 입은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치열했던 그 교전을 뒤로 하고 우리가 민간 외교 역할도 해야 되겠다 해서 평화의 마을이라는 마을을 건립을 해서 그 베트남 정부에다가 기증을 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1년에 2번씩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2주 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고 고엽제 2세, 3세 환자로 어렵게 사는 한 180명 정도가 그 마을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에서 베트남의 평화의 마을을 가서 건립을 하신 거예요. 네, 정부 지원을 받고 우리 단체에 또 예산을 들여서 한 2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요. 2010년도에
만평의 대지에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의 뭐 매년 가시나요? 1년에 2번씩. 1년에 2번 가십니다. 네. 사무총장님은 항상 가시나 봐요. 아니요. 저는 한 2년에 1번 정도. 그리고 늘 그 일을 전문 또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렇습니다. 가끔 가실 때 찾아가실 때마다 좀 변화를 느끼세요? 그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나 하는 정도로 제가 참 감명 깊었던 것은 2012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의료 지원을 갔는데 우리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이제 앉아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그 마을에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신발을 다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아, 신발을 벗는 곳이 아닌데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신발을 이렇게 벗게 하느냐 하니까 아니 대한민국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까? 안경을 표하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있구나 느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배우님도 사실 에티오피아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거기 마을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되게 오랜 동안의 대기근과 맞아요. 가뭄 그리고 그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또 많이 어렵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께서.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5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요. 90이 다 넘은 나이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걸 목격했는데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고 애틋해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자기 조국인 마냥. 네. 예.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켰으니까 당신들의 조국인 마냥 우리나라를 되게 아끼고 발전된 모습에 되게 감동하고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로 오시면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분 말씀하실 때 그 해외 가셨던 사진 저희가 함께 띄워놓을 거예요. 지금 정혜태 배우님 말씀하실 때 에티오피아 가셨던 사진 살짝 띄워놨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75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나 기적적으로 달라졌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전쟁 참전 유엔군 전상자 초청 위로 행사 하시잖아요. 네, 2007년도부터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행사 첫 취지가 6.25 전쟁에 참전을 하고 돌아가신 각자 나라 돌아가신 그 분들이 연 한 190만 명 정도가 6.25 전쟁에 참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4만 명 정도가 전사를 하시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상을 입은 당사자들로서 부상을 입고 힘들게 사시는 그 16개 참전국 분들을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서울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일주일로. 그래 와서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잘 모셨죠. 좋은 호텔에서 기거하게 하시고 항공편을 끊어드리고 또 일주일간 우리 국내의 산업단지나 관광지를 구경시켜드리면서 변화된 당신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이 당신들 덕분에 이렇게 발전했노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뭘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죠. 와. 그러니까 참 그게 감명 깊은 이야기가 우리가 여러 나라를 참전을 했는데 이렇게 초청해줘서 잔치해주고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참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행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래서 한 3년 전까지 그 행사를 계속 하다가 이제 그분들 연세가 90이 넘었잖아요. 네. 우리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모시고 오기가 때 너무 혹여라도 힘들어요. 힘드실까 봐. 예, 그래서 찾아가자 해서 지금은 이제 나라를 선정해서 찾아와 갖고 올해는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직접 찾아가시는군요, 이제는. 네, 찾아가면은 그분들은 지역 내에서 이동만 하시면 되니까 맞네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님은 우리 배우님이 다녀오셨던 에티오피아도 다녀오셨었다고요. 예, 그때는 에티오피아를 찾아가는 행사 중에서 제일 먼저 갔었어요. 제일 어려운 나라일 거다 싶어서. 근데 가는데 직항이 그때 없어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이제 어렵게 찾아갔던 기억이 나고 에티오피아 하면은 엄청 더워서 어떻게 다녀올까 했는데 아디스아바바 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더라고요. 네네네. 2,400. 오히려 놀랐어요. 고산병에 좀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맞아요. 그랬는데 참 거기에 가보니까 어렵게 사는구나. 이렇게도 힘들게 사는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에티오피아는 힘들더라고요. 또 참전했던 그 당시 우리 노병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중간에 70년대에 군사 쿠데타로 공산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셀라시아 황제도 참 비참한 생을 마감을 했고 막 또 참전국들은 공산 진영이 들어다 보니까 왜 자유 진영에 너희는 편을 섰느냐 해서 박해도 당하고 자기들이 또 대놓고 참전했다는 말도 못하고 숨어 지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몇 년도에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2016년도니까 9년 전이네요. 벌써. 2016년에 사무총장님은 에티오피아 다녀오셨고 우리 배우님은 언제 가셨던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에 가신 거죠? 이후에 갔어요. 예. 2023년, 2년 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네, 얼마 안 그러면 됐죠. 그때도 2016년에 보셨을 때 너무나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7년, 6, 7년이 지난 후에 가셨는데 그때 보실 때도 역시 열악한. 저 사실 그 전에 상황에서. 가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 잘 네. 모르겠는데 사실 아디스아바바가 에티오피아 수도 그래도 이제 중심 도시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 한 60년대, 70년대 거리 우리나라 보는 6, 70년대 모습으로 네.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제2의 도시라고 하는 것도 갔었는데 그냥 시골 마을 같은 느낌. 맞아요. 아직도 나무들 막 과일 나무들 거기서 따먹고 이렇게 지내고 하더라고요. 그때 배우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사무총장님이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한국에 참전해서 정말 승전을 계속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고국에서 박해를 받고 억압받고 더 힘들게 사셨던 말씀 해주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요. 얘기했던 그래서 거였어요.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인데 그때 나오셨을 때 한 60여 분 정도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참전 용사 중에. 예, 아무래도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직접 초청해서 보셨잖아요.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때도 병상에 누워서 한국이 그렇게 발전한 게 꼭 내 나라가 발전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태극기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태교하고 네. 계시고요. 되게 막 뭉클한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나서 뵈니까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그런 아픈 와중에서도 계속 어려운 환경에서 생계 유지해 가시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듣기로 51분 정도 한 10분 정도 돌아가셨네요. 네, 그러세요. 또. 그러면 생존해 계시는 분들의 네. 현재 일상의 모습은 어떻든가요? 아까서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드리기로 했거든요. 같이 네네네. 찍으신 어떤. 그러니까 예. 그분들 이제 그 전쟁에 와서 다치신 분들도 있고 네. 거기서 이제 노환이 들어가지고 또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뀌면서 제가 그 차량으로 이렇게 운행하면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여기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기 어딜까요? 그랬는데 북한 깃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북한 대사관. 이 아디스아바바 시내에 있어요. 근데 그런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진영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반대 나라를.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숨어 지내고 그리고 지원도 못 받고 이러시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국왕이 갔다 온 사람들한테 이제 따로 마을도 만들어주고 지원도 이렇게 되게 좀 해주고 했었는데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는 이제 숨어 지내고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하면서 이제 근근히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참전 용사하셨던 분이 여전히 태극기를 간직하고 태극기를 계신다 이런 간직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가정을 가신 거예요? 이분이 템의 성함을 제가 어려워가지고 잘 기억 못하고 있는데 예, 뭐 테메라트 예. 씨 가정인데요. 되게 어려운
말로 참 담기 어려운 그런 과정을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따님도 되게 좀 몸이 불편해요. 아이도 있고. 결핵이라는 병을 알아서. 아, 따님이 네. 참전용사이신 분의 따님도 지금 따님이. 좀 편찮으세요. 네. 그리고 또 손자도 낳았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로 낳게 되고 그런데 이제 좁은 방에서 이렇게 세 분이 기거하고 있는데 허리 쪽에 큰 혹이 있어가지고 좁은데 그 혹 때문인지 그럼 치료를 못 받고 계신 거예요? 네, 힘드셔서. 치료 못 받고 계시고 그리고 이 혹 때문에 제대로 눕질 못하고 쪼그리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 가슴 아프게 했던 게 지금 너무 큰데 네. 세탁기 갖고 싶다고. 세탁기가 갖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배우님이 세탁기를 사줬어요. 딱 아. 사줬는데 예. 너무 황당한 건 전기 시설이 안 돼서 그걸 틀 수가 없어. 어떡해요. 쓸 수가 없어. 그 이야기 되게 가슴 아팠고요. 그렇군요. 네. 가서 사실은 뭐 생필품도 전달해드리고 당시에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세탁기도 이제, 드렸는데 사용할 수 그분이 없을 이제 정도로 열악한. 재봉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지고 재봉틀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을까. 그분의 일상이 아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세탁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일상에 갑자기 큰 변화를 드리진 못하더라도 그분 마음속엔 굉장히 큰 기억으로 남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정혜태 배우님이 지금 울컥하셔가지고 그렇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셨는데 사무총장님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눈물 좀 뚝하시고요. 우리 사무총장님도 에티오피아 방문하셨을 때 직접 좀 감사의 마음 전하고 오셨잖아요. 그때 기억이 우리가 좀 어려운 분들이니까 조금 경제적인 도움을 주자 해서 네. 참전 상위군인들하고 그 유족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고 하면서 그 미화 500달러씩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뭐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시골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금액을 드렸는데 큰 도움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있는 또 명성병원 우리 교회에서 지어준 명성병원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는 거의 서울대학병원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병원을 방문을 했더니만은 거기서는 그 6.25 참전했던 그 참전자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도 감사함을 표시하고 왔었습니다. 네, 진짜 이 방송 들으시면서 0808번님이 젊은 나이에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것에 국가유공자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그들을 위해 보답해야죠 라고 문자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님은 또 국가유공자 가족이시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이분들에게 따뜻한 위로 또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RS 전화입니다. 1877-1752 1877-1752번으로 전화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후원을 하시면 바로 이거는 이분들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바로 쓰이는 거잖아요.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77-1752번입니다.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배우고 해서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참전용사 외국인 분들, 외국 참전용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다들 느끼실 거는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이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감사의 의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걸 전달해 드려야 될까요? 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에티오피아에 그 참전하셨던 분들이 그 부대 이름이 강류 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황제 친위대, 근위대 병력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듣지도 이름도 알지 못하고 처음 와보는 그 길을 그 배를 타고 2달 이상 걸려서 왔지 않습니까? 왔고
기후도 얼마나 그때 또 우리 추운 혹한기 전투를 치렀겠어요. 강원도에서 주로 전투에 임했는데 250여 회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가 없고 또 황제의 엄명에 따라서 포로가 없잖아요. 네. 항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50여 전투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싸워서 이겼다는 그 숭고한 정신 그리고 그 용맹성 이걸 우리가 또 참 추앙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고생한 그분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참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ARS 1877-1752번으로 전화하시면 이분들께 직접적으로 후원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 정혜태 배우님은 지금 따뜻한 하루 나눔지기로 얼마 동안 활동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그 나눔지기 1호로 칭호를 받고 있고 거의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하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고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으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사실은 누군가를 돕는다, 뭐 봉사한다라는 말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들까라고 고민해봤었는데 사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뭐 그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쭐해하는 모습이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실 것 같지도 않지만 네. 본인만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돌려 혹은 어떤 칭호 호칭을 바꾸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따뜻한 하루와 처음으로 나눔직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나눔이라는 또 다른 이제 가치로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우쭐한 자기의 마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눔으로써 나누면 결국 다 모든 사람들이 나누고 자기에게도 돌아오는 되게 묘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강유부대 얘기 잠깐 하고 싶은 게 가서 이제 직접 뵈고 그분들이 이제 나이가 80몇 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나라에 몇 살 때 오신 거지라고 하니까 10대 때 온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마음 편안하게 자랑스러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있지만 전쟁 속에 막 여기저기 날아드는 포화들 그리고 막 옆에서 동료들이 죽어가고 시체들이 쌓여있는 이곳에 15, 6 아이들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싸워줬다는 마음이 전 너무 막 감격스러웠던 생각이 나요. 또 그 와중에 또 그 강요부대 분들이 그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 아이들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까지 차려주고 네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무슨 전생에 무슨 대한민국이 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고 있나 할 정도로 되게 막 그랬었는데 또 지금 이제 상해군경에 사실은 전 상해군경에가 어떤 분들이 모여 계신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좀 그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런 것들로 다치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다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더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 너무 모두가 응당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무총장님 저희 한 20초 정도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도움을 받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6.25 전쟁 때 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그 젊은 청춘들이 와서 190만 명이 와서 이렇게 또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가 번영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어려운 참전국들을 도와주는 이제 베푸는 나라, 돕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7796번님 사무총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공자 예우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 모습에 해운대 지회도 많은 힘 얻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응원의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에게 여러분 직접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 ARS 1877-1752번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인사 있거든요. 제가 스틸러브 하면 두 분이 대한민국 외쳐주시면 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나라를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부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동 프로젝트 스틸러브 대한민국 제7화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이수덕 사무총장, 따뜻한 하루 나눔지기 정희태 배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